네, 여기는 아직 연평도입니다. 연평도에 주민들과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연평도의 인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한 2,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인구가 그 정도 되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정주비를 주고 그것도 개인당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그냥 주민등록만 또 옮겨놓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연평도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그 섬들 중에서 조금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후에 여기에 뭐 특별법으로 해서 돈이 꽤 들어온 모양인데, 맨날 그런 돈이 들어오면은요, 일자리 창출이나 이러한 지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요, 맨날 체육관 또는 뭐 그런 노인회관 뭐 이런 거, 여기는 노인들도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일부 그 노동 능력이 없는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인들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건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격 후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런 특별 예산으로 내려간 돈들은 다 누구 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참으로 이제 한심할 지경이죠. 그러면서 또 일부 여기에 그래도 뜻이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 같은 거 부산에도 그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다른 크라우드 펀딩이니 뭐니 소위 말해서 창업 과정에서 자금을 모을 때의 그 투자금하고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가,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. 현재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 안에 세계 사업 부문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죠. 그런데 그 삼성전자 내 삼성 반도체가 회사의 건물이 지금 평택에 있어요. 그런데 이 평택에 있는 건물을 이제 더 공장을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되고, 또 전기도 대량으로 또 끌어와야 되고 용수도 필요한 모양입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확대하려면은 다시 그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, 지금 SK도 보상하는데 지금 5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지금 첫 삽도 못 떴죠. 그런데 삼성이 만일에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들어놓을 것 같아요.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. 그래서 삼성전자, 특별히 반도체가 확대를 하기 위한 주변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최소 7년 이상은 걸려야 된다. 뿐만 아니고 전기가 엄청나게 또 필요한데, 지금 인천 송도에 전기가 부족해서 그 바이오의 대표적인 세계 사업체가 지금 한 2, 3년 후나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문제를 야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로 이거는 진짜 심판받아도 처벌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죠. 자,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,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평택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죠. 자,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파운드리 분야가 삼성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는데 삼성전자에 있죠.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파운드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5%밖에 되지 않고요. 이제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를 하고 시장을 진출하면 곧바로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그 전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매출이 파운드리 부분이 내부 거래가 절반이 되지만 한 220억 달러 많게는 된다고 그래요. 많은 매출을 올리죠. 자, 이 회사를
삼성전자 내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. 분리. 그래야 삼성전자와 다른,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닌 그 삼성 그 전자의 다른 생산이 있죠. 휴대폰, 가전 이런 것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주문을 해요. 삼성 반도체에게. 삼성 반도체하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삼성전자, 즉 삼성 반도체에 자기의 독특한 설계도를 주면서 주문을 할까요?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45%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. 대만의 TSMC가 이제 60%가 넘지 않아요?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내에서 반도체 내부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와 그 이제 사업을 계획하는 그 기획 전략가들의 생각입니다. 저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의 핵심 있는 분들과의 그 고민 섞인 얘기도 저는 지금 듣고 있고, 지금은 더 속 시원히 발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할 수밖에 없고, 그 지역적으로 지금 평택과 용인과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주문하는 고객들이 믿는다는 거죠. 이거는 삼성과 조금 다른 지역적 구도 또는 회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. 비록 뭐 이재용 회장이 대주주가 될지언정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비밀 보안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회사를 분리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. 자, 그렇다면은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, 이걸 가칭 SFSC라고 그랬어요. 삼성 파운드리 세마이컨덕터 코퍼레이션, 그래서 SFSC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설립을 해야 됩니다. 내년이라도 곧바로. 그래야 대만의 TSMC를 추격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또 추격하는 미국의 인텔을 따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시간을 늦추면 큰일 납니다. 더군다나 7나노 이하의 그 고단위 고품질의 반도체 주문 생산에 있어서는 대만의 TSMC 시장 점유율이 80%를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심각한 거죠. 대한민국의 처음과 끝은 사실은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. 만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하고 그것을 어딘가에 창업을 하고 공장 설립한다면 전기와 용수가 모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곳은 영종의 제3유보지 100개 없어요. 110만 평이나 있고요. 또 전기는 영흥도의 양자에너지 발전소에서 싸게 킬로와트당 60원에 공급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됐을 경우 그 자본금을 20조 원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절반은 이재용 회장이 갖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 국가에게 좀 배분하자, 국민에게 배분하자는 얘기예요. 그러면 20%, 50% 중에 20%는 국민연금이 어쨌든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. 국민연금이 2054년만 제로가 되니까. 두 번째로는 나무 30% 중에서 15%는 일반 국민 공모주를 해도 되고, 내중에 대한민국 수도권과 대도시의 쓰레기 소각장, 자원순환시설이 새만금으로 가게 되면 그 15%를 150만 명 전북 도민에게 할애를 하자는 얘기예요. 자, 나머지 15% 3조 원가량의 지분을 인천 시민에게 할애하자는 겁니다. 뭐 마음에 안 들어? 그럼 투자 안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조 원, 200달러가 넘는 그런 그 매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상장도 말이에요. 코스피에서 하는 거 말고 뉴욕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 회사로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나오는 클라우딩 펀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이 분야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말은 또 잘해가지고 저의 이런 핵심적인 사업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 연평도에 와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 스피커가 될 만한 분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, 의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, 솔직히 이 연평도도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삽니다.
젊은이들이 여기에 올 수도 없고요. 또 이 여객 운임이 만만치가 않아요. 왕복료가 88,000원이 되니까 이거를 제주도, 차라리 제주도 간다는 거죠. 이건 너무 비싸고,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,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식들의 손 벌리지 않고 여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정치 공약을 누가 계획하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의 제1번이 이 9번철의 공약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는 연평도입니다. 좀 있으면 3시 반에 또 인천으로 나가야 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